어렸을 때 당신은 부모와 또래 친구들의 지도와 격려, 강요를 통해 질서와 규칙, 그리고 모범적인 행동의 세계에 들어섰다. 개인적 의지력, 다시 말해 자신의 의도를 통찰해서 길어오는 능력의 부족은 아기 때부터 엄마와 나눠온 친밀한 관계로 인한 결과이다. 당신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먹고 입고 씻고 행동한다. 그리고 커가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에 적절해 보이는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표현한다. 어린 시절부터의 이 같은 의존의 결과, 즉 무의식층에서 오늘날 당신이 먹고 입고 씻고 행동하는 방식의 동기는 거의 모두가 타인의 육적 존재로부터 온 것이며, 그래서 자동 반응적이라는 사실이다. 무의식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이 타인들을 부모의 반영으로 이용한다. 아직도 당신은 타인들의 육적 존재를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여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인정과 무조건적 수용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이다. 그런데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를 거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던 애초의 동기는 불가피하게 변질된다.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이 어릴 적의 충동은 자동적인 것이었다. 10대가 되면 이 행동은 동료 집단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한다. 청년기에 접어들면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이 욕구는 책임성 있게 보이려는, 그리고 앞서 보이려는 욕구로 치장된다.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신의 욕구를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리고 아무리 그것을 정당화하려 해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이런 행동은 참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참된 영감에 의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내면의 통찰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현혹된다. 자신을 위한 일에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조차 죄책감 같은 감정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자신을 아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믿게 될 수도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허락과 인정을 얻기 위해 사는 생활 방식에 너무나 젖어 있어서 자신에게는 진정한 의지력이 없다는 말이 시사하는 뜻을 이해조차 못한다. 당신이 수용하고 인식하는 주변사들의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발동시키는 근육을 키울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력이 얼마나 박약한지를 당신은 거의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일으키는 의지력의 결핍을 잘 보여주는 한 지표는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고 속으로는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는 당신의 습관이다. 이 같은 감정적 지주의 실종 상태는 당신의 행동이 조건 반사적 반응에 지배된 결과이다.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는다면 이미 당신은 삶 속의 다른 상황에서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거나 속으로는 그러면서 아니라고 할 때
당신은 타인의 인정과 허락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것을 자기만의 정체성이라고 배운다. 당신은 이 정체성이 자신의 외모, 행동, 삶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들었다. 그리하여 당신은 자신을 몸, 행동,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환경과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러한 개인의 표현물들은 당신의 경험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인가? 당신에 관해 영원한 것은 무엇이며 다른 사람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인가? 경험의 속성은 그 양태와 질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험의 양태는 그 이전의 감정 상태와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 형성된다. 한편 경험의 질은 당신이 그런 것들에 부여하는 해석에 좌우된다. 당신의 경험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왔다가 가지만 당신은 그대로 남아서 참여하고 관찰하고 목격하고 있다. 10년 전의 당신의 경험은 달랐다. 하지만 그때 이 경험을 하고 있었던 당신의 부분은 아직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 통합되지 못한 누적된 감정의 영향이 시간에 의해 지연되어 일어날수록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듯해 보인다. 이 때문에 당신이 겪는 일들이 당신 때문에 혹은 당신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희생자나 지배자 심리에 빠지게 만든다. 희생자나 지배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당신이 타인에 대한 당신의 경험에 불평을 하거나 그들과 경쟁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차 때문에 당신이 지금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내 행동이 일으킨 결과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 또 스스로 자신의 길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 식으로 자신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희생자 지배자 심리는 개가 자기 꼬리를 물려고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것과 같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에너지적 연결성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것은 에너지의 연결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각의식 속에 맹점이 되고 만다. 이 사각지대 때문에 당신은 당신과 모든 생명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연결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당신은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만물의 실상에 까맣게 눈이 멀어 있다. 모든 생명의 에너지 차원의 연결성과 연속성을 인식하려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체험을 통해 자각해야 한다. 이 연관성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의 경험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시간 속에서 살면 당신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나날을 보낸다. 반대로 현존하면 당신은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즐긴다. 시간이라 불리는 인식 틀은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로 인해 생기는 결과 사이에 지체와 정지,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험이다. 이 지체가 원인과 결과라는 두 사건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정말로 며칠 내로 그 사람은 당신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때 만약 당신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희생자 지배자 심리를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한 일의 결과이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에너지적 연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주의가 물리적인 차원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주의가 물리적 차원에 고착되어 있으면 눈앞의 현상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마음의 스토리가 옳은 것처럼 보인다. 당신의 눈에는 내면에서 근원의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들 사이에 연결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되살리려면 생명을 작용하는 에너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런 인식의 조율을 시작할 수 있을까? 바로 자기 경험의 감정적 내용물로 주의의 초점을 되돌리는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에너지를 자각해야 한다. 그런 연유에야 그 자각의식이 주변 세상에도 비쳐 보인다. 이러한 점진적 의식 변화의 결과로 당신의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의 신체적, 정신적 결과물 사이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때 당신은 실제로 자기 경험 속에 감정의 저류를 자각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현 순간의 자각이 더욱 깨어나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경험의 질은 당신이 아동기 때부터 지녀왔던 통합되지 못한 감정의 누적물들이 다시 일으켜내고 있는 결과물임이 분명해진다. 당신은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자신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감정이야말로 자신의 성인기 경험의 질로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억압된 기억을 의식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당신의 경험 속에서 표면으로 떠오르게 할 때 그것은 반영이나 투사의 형태로 떠오른다. 반영은 당신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투사는 그런 기억에 당신이 자동 반응할 때 하게 되는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부모님 중 한 분을 생각나게 한다면 이것은 반영이다. 그 다음에 당신이 부모님에게 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에게 행동한다면 이것은 투사다. 반영이 먼저 일어나고 투사가 뒤이어 일어난다. 대부분의 경우 이 반영과 투사의 과정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 현 순간의 자각을 쌓기 전에 이 반영과 투사들이 당신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일 것이다. 그것들은 얼핏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외부 환경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에게 나타난다. 그것들은 또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듯한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만드는 일이 특정한 사건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타인의 행동으로 나타나든 간에 당신은 과거의 반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에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자동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그 반영의 결과로 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에 감정적으로 흥분할 때 당신은 여태껏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뭔가를 활발하게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이 사건에 에너지적으로 집착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당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통합되지 못한 감정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감정 상태에 시달림을 받는다. 이 때문에 당신은 투사를 함으로써, 다시 말해 희생자나 지배자처럼 행동함으로써 거기에 자동 반응한다.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상황은 곧 과거의 감정의 기억이 의식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것임을 당신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 속에서는 당신이 오직 상황의 물리적 차원에만 주의를 뺏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 속에서 당신의 주의는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물리적 사건과 상황, 사람들의 행동에 고착돼 버린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적 반응은 사실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다.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기억은 육안에 보이는 물리적 대상도 아니며 정신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순수하게 느낌과 직감을 통해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다. 당신 주변의 물리적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에 있다. 이처럼 경험의 물리적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때문에 그것들은 늘 전혀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건의 표면에만 주의를 뺏겨 있으면 당신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늘 새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흥분하고 다른 상황에는 흥분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자동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당신을 흥분시킨 사건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 그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님을 말해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것이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불편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 아직 통합되지 못한 과거의 불편한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이유는 대개 그것이 당신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뭔가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현존 수업에서는 당신이 흥분하도록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을 메신저라고 부를 것이다. 현존은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메신저를 보내어 당신을 위한 일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아동기 이래 오랫동안 자각하지 못하도록 억눌러왔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존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냐하면 자신의 깊이 억압된 과거를 통합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는 거울의 반영,
즉 메신저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존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위한 상황을 마련하는 이유는 억압된 기억들을 의식 표면에 떠올려 의식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마련받는 경험의 느낌은 거의 언제나 불편한 느낌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당신을 위해 상영되는 연극과 비슷하다. 이 연극은 당신이 안으로 억압해왔던 것들이 바깥 세상에 비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투사를 하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반영이 오직 당신에게만 의미를 갖는 개인적으로 억압된 기억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기회를 얻는다. 이 흥분의 무대극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은 당신 곁의 가족과 친척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다. 하지만 현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여 당신의 주의를 통합되지 못한 감정 상태로 향하게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 마련된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반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반면에 투사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은 꼭 알아둬야만 한다. 즉, 느낌과 직감을 통해 인식되는 기억은 과거가 현재에다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지만 당신이 거기에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동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이브 연극을 관람할 때 당신은 배우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언행을 한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배우와 싸우지는 않는다.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단지 연극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우들은 단지 당신의 가슴에 친숙한 감정의 방아쇠를 당겨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시간이라는 꿈속에 머물러 있는 한 이런 마련된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기억을 느낌과 직감으로써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 순간에 자각이 커지고 있다는 표시다. 이 마련된 과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잘 그리고 자주 거기에 걸려드는지를 깨닫고 웃게 된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당신 삶의 경험 전체가 마련된 것이다. 이것을 우주적 농담이라고 한다. 당신이 얼마나 잘 그리고 자주 거기에 걸려드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하는지를 깨닫고 웃을 줄을 알게 되면 웃을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감정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과 상황에 자동 반응하는 투사를 하는 것은 현존이 보낸 메신저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동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힘을 얻도록 인식의 훈련법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라. 자동 반응은 자기를 방어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 세상으로 보내는 행동이다.
자동 반응은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경험의 원인을 잠재우고 통제하려고 펼치는 드라마이다. 모든 반응 행동의 주제는 비난과 복수다. 자동 반응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다. 의식적 응답은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에너지를 무의식을 통합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의도로서 품어 안고 건설적으로 내면화시키려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의식적 응답 행동의 주제는 책임이다. 당신은 내면에 펼쳐지는 감정 상태를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느낌으로써 의식적으로 반응한다. 이제부터 당신의 주의를 자석처럼 잡아당기는 어떤 상황들이 당신의 일상적 경험 속에 펼쳐질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통합시키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들이다. 당신의 주의를 자석처럼 잡아당기는 힘은 그 상황들이 당신의 억압된 과거와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상황이 당신이 경험하는 다른 모든 상황과 다른 점은 거기에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동 반응한다는 것이다. 억압된 기억은 당신의 정신체 안에서 이야기나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상황으로 나타난다.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기억들을 반영하는 메신저가 당신의 경험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또 당신의 투사와 반응적 행동이 방아쇠에 의해 촉발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메신저를 알아차림으로써 그리고 자동 반응과 의식적 응답을 구분함으로써 당신은 유령 잡는 사람이 된다. 유령 잡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시간이라는 꿈에 의해 반응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에서 벗어나도록 자신의 의식을 용의 주도하게 이끌어간다.